한때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5살 소년 토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세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찬 토미의 아버지는 그에게 백지, 노트와 색연필 한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는 토미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트는 너의 타블라 라사야. 이곳에 너의 경험과 배움을 기록해보렴. 토미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의 눈은 노트에 적히게 될 모든 모험과 발견으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하며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토미는 매일 노트를 들고 마을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걸 경험했고 노트에 그날 배운 것들을 색연필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가 처음 본 무지개가 그려졌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감동한 토미는 그의 아버지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빠, 하늘의 색깔이 왜 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비가 그친 후에 해가 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현상이란다. 햇빛이 물방울에 들어가 굴절되고 다시 반사되어 다양한 색깔로 나뉘는 거지. 한번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볼까? 그날 밤 토미는 집으로 돌아와 무지개에 대해 배운 것을 자신의 노트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릴 수 있는 무지개의 모든 색을 적으며 이 경험으로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치고 나면 항상 노트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토미는 자신의 백지 노트를 통해 점점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크고 작은 경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강가에서 본 개구리, 또 한 번은 할머니가 조리법을 알려주면서 함께 만든 과자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었고 그의 지식은 점차 노트에 새겨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배우게 될까요? 친구들이 각자 손을 들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답을 내놓았을 때 토미도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배운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토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토미.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정말 소중하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겪고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단다. 그 후로도 토미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노트를 채워나갔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그의 백지였던 노트는 이제 자연, 사람, 기계에 이르기까지 그가 만난 모든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토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백지에서 다양한 색깔과 이야기가 묻어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토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백지 노트와 색연필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여기 너의 타블라 라사란다. 세상에 가서 마음껏 너의 경험을 기록해보렴. 토미의 아이는 그 노트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타블라 라사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 이어졌고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기록하는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써 존 로크의 백지설은 토미의 삶과 그 이후의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일상이 틀에 갇혀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혁신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모든 것을 뒤흔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꽤나 평범한 곳으로 마을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큰 변화를 원하지 않고 전통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을에 정말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오래된 시계탑은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정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이 시계탑을 참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마을 사람들이 놀랄 일을 겪었습니다. 시계탑의 시계가 멈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뒤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계는 매일 조금씩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는 듯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기한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집단적인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상한 현상을 놀라워하며 두려워했지만 그 뒤로 마을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과거의 시간을 흐르게 하면서 사람들은 매일 과거의 특정한 날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추억과 오래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잊혀졌던 꿈을 되새기고 감춰졌던 감정을 표출하며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잘 몰랐던 이웃 간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예술가인 리나는 매일 시계탑 앞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공상 속 한 장면 같은 시계탑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들을 통해 과거의 잊혀진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고, 이는 마을 예술제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의견이 통합되는 기계적인 과정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책임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모두가 의견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구조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한 커플은 서로에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통해 과거의 특별한 순간들이 떠오르자 그들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느낌과 열정을 되살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로에게 다시 뜨겁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디우이 사건 이론은 단순히 하나의 사변적 개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역행이라는 특이한 사건은 마을의 기존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주민들은 이를 새로운 진실로 인식하며 그에 맞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작은 사건은 각자의 삶의 급진적 변화를 불러오고 마을 전체를 새로운 가능성의 환상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운은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행복한 시간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기는 작은 마을 웨더필드. 이곳은 평화롭기로 유명한 마을이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웨더필드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분수대에서 물 대신 초콜릿이 솟구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깜짝 놀라 분수대 주위로 모여들었다. 마을의 명탐정 해리슨 박사는 이 이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맡았다. 해리슨 박사는 항상 설명적 추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내는 대의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가설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분수대에 초콜릿을 부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리슨 박사는 곧 이 가설을 버렸다. 왜냐하면 그 많은 양의 초콜릿을 게다가 만천하가 지켜보는 대낮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공장에서 실수로 초콜릿이 물로 바뀌어 분수대로 흘러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었다. 해리슨 박사는 지체 없이 마을의 초콜릿 공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관리인은 그날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고 창고에 있는 초콜릿은 전부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세 번째로 해리슨 박사가 떠올린 가설은 누군가가 마법을 부렸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웨더필드인 이상 마법사들의 전설이 완전히 허구는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이름난 마법사인 조안 할머니는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큰 마법은 못한다네. 해리슨 박사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가장 타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모든 정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해리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분수대 밑에 있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초콜릿 저장소와 분수대의 수관이 어딘가에서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콜릿과 물이 바뀌어 우리 앞에 이 광경이 연출된 것이죠. 해리슨 박사의 예리한 추론은 마침내 정확했다. 수관 공사를 했던 작업자가 실수로 파이프를 잘못 연결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초콜릿 대신 물이 나오는 파이프가 교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설명적 추론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과학적 탐구에서 마을의 재미난 사건 해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웨더필드의 주민들은 그날 이후로 초콜릿 분수 사건을 두고두고 즐거운 대화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해리슨 박사는 다세근구의 명성을 확인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분수대가 다시 물을 내뿜게 되었지만 가끔은 물 대신 초콜릿이 나와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재미있는 일이니까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는 이른바 가치탐험 동호회라는 독특한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주마다 한 번씩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인간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감각적 가치, 생명적 가치, 정신적 가치, 그리고 성스러운 가치까지 셸러의 이론을 기반으로 여러 관점에서 논의를 펼치곤 했다. 어느 날 모임의 주제는 최고의 가치란 무엇인가? 였다. 주민들은 텃밭의 채소를 큼직하게 서로 만든 샐러드를 먹으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나선 사람은 빌리 할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이 즐기는 오래된 농담을 떠올리며 감각적 가치가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순간,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소소한 행복이 아니겠나? 라며 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젊은 미나는 생명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도 크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이 없다면 그런 쾌락도 누릴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산악 자전거로 광대한 자연을 탐험하는 일에 푹 빠져 있었다.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려. 이에 마을의 철학자 격인 유모 씨는 정신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슴속 깊이 타오르는 지적 호기심과 자아 실현의 욕구야말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닐까요?
라며 그는 자신의 책에서 몇 구절을 인용했다.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진리에 대한 탐험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항상 조용하게 모임을 지켜보던 수녀님이었다. 물론 모두가 가치 있는 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스러운 가치는 그 자체로 모든 가치의 질서를 넘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평화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모임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날 밤 북극성 아래 작은 마을의 모든 집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맴돌고 있었다.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서로의 다른 가치를 존중하며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공동체로 거듭났다. 가치 탐험 동호회 덕분에 마을은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